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는 무엇인가 챕터 13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교과서의 단어는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번 11주 하면은 그럼 12주, 13주로는 사회복지의 보충 자료를 이렇게 올려서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조사론이거든요. 우리가 필수 과목 연구 방법론이에요. 가장 사회복지 과목 중에서 이제 어려운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제론하고 또 사회복지 조사론, 뭐 행정론 이런 과목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론에서는 사회복지 조사 구체적인 그러한 조사라는 공부는 이제 앞으로 필수 과목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도의 그래도 이제 좀 심도 있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조사의 개념,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 이렇게 두 단어를 가지고 한 30분 이상 강의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료를 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3 사회복지 조사는 무엇인가요? 1. 사회복지 조사의 개념. 2.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 3. 사회복지 조사의 윤리적 문제. 또 4. 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욕구조사, 사회복지 조사 과정 및 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란 과학적 절차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표준화된 절차예요. 조사는 그래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절차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받아야만 이제 그게 조사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표준화된 그러한 그 연구 방법이 있어요. 연구 방법론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사도 마치고 석사나 대학원에 가면 논문을 쓰게 되죠. 논문을 쓸 때 많이 적용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그린 우드라는 학자는 지식의 탐구를 위한 표준화된 절차 이용이다.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있지만은 허무맹랑한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죠. 표준화되고 과학적 증명이 되는 그런 이론적 지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스키 기존의 지식에 첨가하려는 의도에서 전달될 수 있다고 입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적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는 소셜 웰피어 리서치 이렇게 이제 영어로 소셜 웰피어 리서치 서치 찾아보다 뭐 검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사업에서의 계획과 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 이를 토대로 사회사업의 지식과 개념을 확대하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체계적이고 평가적인 조사.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정이라고도 하는데 연구 방법론에서는 조사로 이렇게 다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 방법은 조사라는 실증적인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하여 이제 조사를 하려면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사실, 지식이나 이론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방법이다. 실증적 자료 수집과 논리적 체계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토대가 되는 지식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며
사회복지 학문을 보다 과학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했어요. 과학은 뭐 달달하고 또한 엔지니어를 이제 연구하고 이런 것이 과학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론적 그 사회과학, 어떻게 보면 휴먼 서비스에 대한 그 지식을 배우는데 이런 것도 과학적 증명이 돼야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 목적이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전문 지식 및 이론 형성.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책임성 검증이 있고, 욕구 및 문제 파악이 있고, 개입 방법 및 연구, 효과성 평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가 과학적 전문 지식과 이론 형성, 여기까지는 제가 이 자료를 찾아서 또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회복지조사의 과학적 전문 지식은, 사회복지조사가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체계적인 조사 방법,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 설계를 따르고, 또한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양적 연구에서 실험 설계, 세비어 설계, 내용 분석 등을 활용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도 하고 사례 연구도 관찰 등을 이렇게 그 실증적인 연구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 수집할 때 통계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체크도 하고 해보셨죠? 그래서 엄격한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 또는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죠. 이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인 게 참 중요하죠. 남의 것을 조사한 거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또 허무맹랑한 그 말을 이렇게 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근거가 있고 윤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이는 그 억지로 하지 않고 이제 설문조사할 때도 자발적 참여, 익명성 보장, 또 사전에 정보 제공 등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예요.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탐구하게 되고, 또한 이론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학문 간의 연계예요.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다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학문을 연구할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이제 접촉이 되죠. 그럴 때 학문이 이제 다각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이론 형성이에요. 사회복지조사는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사회 문제를 설명하고 예측하며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형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납적 접근, 구체적인 기납적, 연역적,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고등학교 때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기납적 접근이라고 하면 관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관찰과 자료 수집을 통해 일반적인 패턴이나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형성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특정 사회 문제의 공통점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고 이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관찰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 연구 대상을 관찰해서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그 조사 방법을 결론을 내는 그런 게 이제 조사 중에서 귀납적 접근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연역적 접근이 있어요. 연역은 이미 이론이 형성된 거를 그 이론에 대한 증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존의 이름이나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이론을 수정하거나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이론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의 사회 적응 어려움을 예측하고 이를 조사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기존 이론을 그 이론이 맞나 틀리나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이론을. 그래서 더 좋은 이론도 할 수가 있고, 이 이론이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하고 그 조사를 이제 이끌어내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지 않으면 혼합적 접근이 있어요. 기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론을 형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기납적으로 형성을 탐색하고 이후에는 연역적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등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책 개발 및 개선이에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간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 개발 및 개선, 이론 발전,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거나 기존 이론을 발전시켜 사회복지학의 학문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조사를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보면 이론의 사회복지조사 이론 형성 이렇게 목적의 두 번째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말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조사 이론 형성의 중요성이에요. 사회복지조사를 통해 축적된 과학적 전문 지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문제 인식 및 정의, 사회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 개입 효과 평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연구 내용 및 주제예요. 연구 내용, 여기 이제 사회복지 조사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및 주제, 그 연구 주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연구 내용이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해요. 연구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남용될 수 있는 그런 뭐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제라든가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 및 과정이에요. 연구 대상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 또 연구 대상의 피해 방지, 연구 대상 승낙,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연구 결과에 관련된 문제예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해야 되고, 자료원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해야 되고, 연구 결과에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고, 표절, 논문에서는 표절이 10%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카피킬러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자기가 연구한 자료를 그 내용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자료를 가져왔다는 게 다 거기 표기가 되고 퍼센트가 나와요. 그래서 표절,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자신의 것으로 꼭 사용해야 돼요. 표절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어요. 양적 연구는 자기가 통계를 설정해서 그 통계에 맞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 기납적 연구죠. 질적 연구는 이미 이론을 있는 것을 더 발전을 시킨다든가 그 안에 더 좋은 연구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게 이제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비교해 보면은 특성, 연구의 초점. 이거는 이제 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숫자로 표기를 해서 그 표기에 대한 그 통계를 해서 그 통계에 딱 떨어지게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러한 통계가 나왔다는 게 딱 이렇게 자료가 과학적으로 표기가 돼야 되고 그게 양적이에요. 양적. 그리고 여기 보면 본성, 본질,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연구라든가 하나의 지금까지 나온 이론이 이런 목적이 있다, 이런 본질이 있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더 나은 그 연구 자료를 증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실체, 객관적이로는 딱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미 구성된 그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의도 중심, 뭐 내부적인 관심 이런 게 있지. 그 질적 연구에는 이제 기본 과정이 있고 이론 검증, 객관적 실제 규명, 이론 개발, 뭐 실상의 구상, 또 연구 설계에서는 사전 결정, 미시적, 명시적 구조화가 되지만 즉각적, 점진적, 거시적 융통성이 있다. 주안점은 인간 행동 규칙성, 안정성 중시, 인간 행동과 가변성, 역동성 중지, 연역적 기납적, 연역적 기납적. 그 다음에 표본은 이제 어느 한 집단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표본에서만 설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을 삼는 거예요. 이제 여기 틈이라고 했는데 표본을 정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정해서 거기서 이제 이건 큼이지 큼을 이렇게 해놨는데 표본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질적 연구는 이제 그 표본을 이미 이론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본에 대한 건 크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절차, 실험적, 상관적, 갓을 이룬 선에 여기는 이제 이미 이룬된 것을 분석적이고 문학술적이고 가설과 기초 이론을 발견, 도구, 자료, 그 조사할 때의 자료, 측정, 설문지, 척도 검사, 구조화된 면적 관찰이 있고, 여긴 현장 기록, 문서, 데이터, 사진, 문화기술적 면접과 관찰, 조금씩 다 틀리죠. 조사 결과에 일반화는 가능하고, 이거는 곤란해요. 이미 돼 있던 거니까. 일반화는 자기 의견을 중시 여기서 이제 자기 의견도 그 연구 결과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반화예요. 그러나 양적 연구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 실적 연구에서는 좀 이미 이론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크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적, 수량적, 가설 검증, 자료 분석, 기술적, 언어와 패턴 탐색, 객관적, 여기 보면 이제 결과 보고는 객관적이고 통계적이고 보고서가 있고, 여기는 해석적이고 이야기체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나 대학원에 박사가 가게 되면 논문을 써야 돼요. 왜 양적 연구를 쓸 건가, 질적 연구를 쓸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배우셔야 돼요. 또 혼합으로 쓸 건가, 이렇게 그런 연구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질적 연구 접근 특성 비교서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서 자기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사의 목적에 따른 종류예요. 탐색적 조사가 있어요. 익스플리토리라고 리서치, 연구 문제의 발견이나 변수의 규명, 가설 도출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서 주로 본조사를 위해 예비적 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기술적 조사예요. 디서립티브 리서치, 조사 대상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영향 요건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주로 현상이나 모집단 특성에 대한 분포, 발생 빈도, 크기나 비율 등의 특성을 위한 현황 조사이다. 설명적 조사, 익스플레토리 리서치, 기술적 조사 연구의 결과, 축적된 자료를 통해 어떠한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거나 규명 결과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조사이다. 또 조사 시점에 따른 종류예요. 횡단적 조사가 있고 종단적 조사가 있고 추세 연구가 있고 코호트 연구가 있고 패널 연구가 있다. 조사의 종류. 횡단적 조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방법으로 연구 대상의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연구 대상의 수가 많으며 많은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을 때 주로 사용하고, 종단적 조사는 한 연구기간 동안 관찰하여 그 대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둘 이상 시점에서 동일한 분석 단위를 연구하는 방식이다. 또 추세 연구예요. 인구, 센서스, 불과 동향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반적인 대상, 집단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코호트 연구, 특정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성들에 대하여
2번 이상 다른 시기에 걸쳐서 비교 연구하는 그러한 조사이다. 패널 연구, 패널이라는 불리는 특정 응답자의 집단을 정해놓고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하여 긴 시간을 반복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변수, 변수. 변수는 막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독립변수에 비추어서 움직이는 게 이제 매개 변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이나 속성에 실제 측정 가능하도록 숫자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인과적 조사 연구에 일정하게 전제된 원인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하는 변수이다. 매개변수. 여기 이제 우울증은 왜 우울증이 생기냐?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 또 자살에 의해서 생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울증이 독립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가지 변수가 있죠. 스트레스나 자살. 또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원인을 받아 일정하게 전개된 결과가 나타내는 기능을 변수이다. 종속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개입되는 제3의 변수로서 독립변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의 변수,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등 관계의 크기와 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숫자로도 표기할 수 있고, 이러한 3의 변수라고도 하고, 변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가 잘해서 또 강의에 올려드릴게요. 타당도가 있어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정확한 측정을 하는가의 정도예요. 측정 타당도. 주제에 얼마나 타당도가 있나. 그 타당도에 거기서도 이제 내적 타당도가 있고 외적 타당도가 있고 신뢰도, 측정 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종속변수가 나타나는 변화 차이가 독립변수에 의한 것임을 할 수 있는 정도. 외적 타당도는 표본에서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두고 연구의 조건을 넘어선 환경이나 다른 집단들까지 확대 해석 또는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이다. 신뢰도,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신뢰도. 측정 수준, 명목 측정이 있고 서열 측정이 있고 등간 측정이 있다. 비율 측정이 있다. 명목 측정은 측정 대상의 속성을 단순히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 좋은 자료를 제가 찾아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를 또 이렇게 보충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욕구 조사의 필요성이요. 욕구 조사, need assessment인데 특정 지역에서 또는 특정 집단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의 보완을 위한 작업에 앞서 대상 집단의 욕구를 측정하는 파악하기 위한 실시 조사이다. 케이트의 욕구 조사 목적. 케이트 욕구 조사는 주민이 필요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식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할당 기준이 마련해 준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운영 상태를 평가한다.
프로그램에 수행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상호, 의존 및 협동 상황을 파악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